이 흐름을 모르면 앞으로 3년은 계속 늦습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경기 사이클은 늘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도 결국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에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위기 이후 회복이라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다림은 종종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의 세계가 더 이상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불황이나 조정 국면이 아니라 기존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라면 말입니다. 지금을 과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순간 개인과 국가는 중요한 선택에서 계속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연은 단순한 기회 상실을 넘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고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위기감의 본질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을 가르는 핵심은 경기 반등의 시점도 금리 인하의 속도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가 이미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외교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를 경기가 나빠진 시기가 아니라 신뢰 자본 권력의 배치가 동시에 재정렬되는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도 결과는 늘 늦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당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소한 방향성을 가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앞으로 3년은 계속 늦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신뢰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가 존재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자본은 자동적으로 미국으로 이동하고 달러와 미 국채는 언제나 최종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신뢰 덕분에 미국은 대규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감당하면서도 통화 재정 정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계는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변화는 이 신뢰가 무너진다기보다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의 분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도 더 이상 모든 위기의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며 동시에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느리지만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제가 더 이상 경제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외교, 안보, 기술 패권입니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군사기술 경쟁은 더 이상 정치 뉴스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글로벌 생산 소비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세계 경제가 하나의 효율 중심 구조에서 다극화된 안정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자본은 수익성보다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금리에 대한 사고방식의 지체입니다. 많은 개인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과거와 같은 자산시장 회복이 재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출신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금리와 저성장이 동시에 지속되는 환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모든 자산이 함께 상승하는 국면이 반복되기 어렵다는 뜻이며 금리가 더 이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성공 공식에 집착하다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경제 구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전히 경기 반등, 금리 인하, 단기 뉴스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그 선택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선택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첫째, 단기 수치와 이벤트보다 중기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자산과 선택이 동시에 유효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대입니다. 셋째, 빠른 결정이 아니라 일관된 판단 기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3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적응의 시간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준비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결과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늦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흐름을 직시하고 사고방식부터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외교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인식입니다. 앞으로의 3년은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맞히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가 어떤 질서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선택은 항상 늦어지고, 구조를 이해하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탐정본부 TV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의 전환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고,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과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쪽은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